자, 항등식과 미정계수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자, 항등식의 뜻을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일단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식은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그 등식은 크게 봤을 때 항등식이라는 것과 방정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일단 방정식 먼저 해볼게요.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 0을 만족하는 x값, 이거 등호 있는 등식 분명합니다. 그런데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등호를 만족하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아닌 다른 값이 대입되면 이 등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x값, 특정한 x값 에 대해서만 만족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다라고 하고요. 자, 항등식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2에 x 플러스 1을 전개했을 때는요. 자, 2x 플러스 2가 됩니다. 단순 전개식이지 않습니까?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자, 이 등호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러한 등식을 우리 항등식이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x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등호를 항상 만족하는 식을 항등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나 식을 등으로써 맺은 식을 등식이다라고 하고요. 특수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한 것을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문자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 그 등식을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그를 우리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자, 이러한 것을 항등식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항등식의 성질을 잘 보시면요. ax 플러스 b가 0. 요 등식이 만약에 항등식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면 됩니다. 자, 비슷하게 ax 플러스 b와 a-x 플러스 b'가 같다라고 했을 때도 이것이 항등식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a와 a-, b와 b-가 같아지면 된다. 자, 차수가 증가돼도 형태는 똑같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을 만족한다. 그것이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자,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 모두 다 항등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보여볼게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됩니다. 이것이 자,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a, b, c가 각각 0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시오라는 문제를 자, 만났다 해봅시다. 자,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요.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야죠. 따라서 첫 번째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래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은 0 될 거고 이쪽은 0 되다 보니까 c의 값은 0이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x 들어갈 자리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b, c는 0이라 했기 때문에 0 돼야 됩니다. 또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또한 0이 되어야 하고 자,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a 또한 b 또한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등식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한다. 결론입니다. 자, 미정계수법에 대한 개념인데요.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자,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의 개수와 상수를 정하는 방법, 개수와 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비교법이 있고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수치대입법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개수비교법은 개수를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되고요. 수치대입법은 특정한 숫자,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수치대입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리.
구하기 위한 정리. 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리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적당히 우변을 전개해서 만들어진 게 좌변 아닙니까? 즉 항등식이 돼요. 자, 얘가 항등식이 되다 보니까 특정한 x 값을 집어넣어도 특정한 값을 x 대신 집어넣어도 이 등호는 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r이 얻어지겠죠. 따라서 r을 구하라 그러면 f의 a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0 되고요. q 곱해진 것 또한 0 되다 보니까 우변은 r만 남게 되고 좌변은 fa로 표현되겠죠. 자, 당시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자,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즉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곧 나머지가 된다. 즉 나머지 정의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정리요. 인수정리라는 것은 나머지 정리의 나머지가 0인 정리입니다.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머지 정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인수정리의 목적은 인수분해가 목적이 됩니다. 인수분해, 뒤에 나올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정리가 인수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항식 f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 된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당연히 알파를 집어넣은 게 0 됩니다.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x를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결론입니다. 그게 인수정리고요. 조립제법은 흔히 다항식을 나눌 때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는 어떠한 다항식을 x-1로 나눴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나머지 알고리즘은 이러한 식이에요. 자, 얘를 채워가면 됩니다. x를 곱하게 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4x 마이너스 5가 얻어지게 되고요. 자, 4를 추가적으로 곱해야겠죠. 4를 곱하게 되면 4x가 될 것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말은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는 이 다항식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자, x 플러스 4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리 또는 공식으로 이 나머지 알고리즘, 나누기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조립제법이 됩니다. 자,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이 개수를 갖다 써요. 여기다가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x-1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자, 이것이 0이 되는 x값, 즉 1을 자, 왼쪽에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내리고요. 두 개를 곱하게 되고요. 두 개를 더하게 되고 두 개를 곱하게 되고 두 개를 더한 식을 이렇게 쓰고 마지막엔 나머지 값이다 보니까 니은 기호를 표기해 줍니다. 자, 요 식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는 것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4 이 개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즉 조립제법은 나머지 식의 알고리즘을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알고리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접근해 가보겠습니다. 등식이 항등식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항등식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EC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등식의 기본인 수치대입법을 이용해 봅시다. 자, 수치대입법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x 대신에
예, 좋은 숫자 보이죠?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x 대신에 1을 대입을 했을 때는 자, 좌변에 1을 집어넣으면 2에서 1을 빼고 3을 더하면 4가 되는군요. 자, 1을 집어넣으면 c군요. 따라서 c의 값은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x 대신에 0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0을 집어넣으면 우변은 좌변은 3이 되고요. 자, 0 집어넣으면 요거 0a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되고 c는 4라고 했습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간단한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 플러스 3, 그래서 6이군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4a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가 되고 플러스 4가 되는군요. 자, 이거는 4a 마이너스 2b가 2가 돼야 되고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는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식에서는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일단 c는 구했고 두 개를 뺄까요? 여기서 이렇게 뺍시다. 빼면 a는 2가 되는군요. 자, a가 2예요. 2를 집어넣어요. 그럼 b는 3이군요. b는 3. c는 4. 이렇게 a, b, c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2c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1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잘 보시면 x-1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개수를 구할 때는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더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x-알파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조립제법의 반복 사용입니다. 조립제법의 반복적인 사용. 반복 사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조립제법 한번 써볼게요. 자, 2에 x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더해져 있죠. 여기 3이 있고요. 자, 나누어지는 식은 x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여기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값 한번 나눠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2가 될 거고요.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1이 됩니다. 곱하면 1 되고 더하면 4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의미하는 식이 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식은 x-1로 나누게 되면 자, x-1로 나누게 되면 몫이 2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2x 플러스 1이 몫이 되고 나머지가 4가 얻어진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한 번 더 x-1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2를 그리고 1 쓰고요. 똑같이 내립니다. 두 개를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3이 되죠. 자, 나머지가 3 나왔어요. 그 얘기는 요 값만 잘 보시면 여기가 2에 x-1에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는 x-1이 여기 곱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4가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2에 x-1의 제곱이 이렇게 전개돼서 나올 거고요. 여기 3에 x-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4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겠죠.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얘를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3이 되고 자, c는 4가 된다는 것이 똑같은 결과를 얻어낸 그러한 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의 반복 사용으로 x-알파 형태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된 식은 이렇게 개수를 찾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가지 방법 둘 다 기억해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어로 가볼게요. 자, 85번 문제는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등식으로 보셔야 되고, 이거는 문자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K의 내림차순 정리가 우선이에요. 내림차순 정리. 지금은 K에 관한 1차식이다 보니까 뭐 K로 묶어버리면 끝나지만요. K의 1차식이 아닌 2차식 또는 3차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 K의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 개수가 0이 됨을 이용하여 문제를 접근하는 게 뭐 그게 정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K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사실 내림차순 정리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K가 하나 얻어졌다 보니까 여기 X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y가 있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K가 없는 식이에요. 그럼 플러스 X가 따라올 거고요. 자, Y는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보니까 요 K의 개수 요거 0 돼야 되고요. 동시에 이것 또한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식을 쓰면 X 마이너스 2Y가 0이다. 동시에 X 플러스 Y 플러스 3 또한 0이 된다. 자, 두 식을 뺍시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이 0을 만족해야 되고,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자,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는 답은 5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자, 등식이 3차식이에요. 물론 뭐 지금 Q가 보이고 나머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 자, 이거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요,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 나온다는 거 살짝 놓쳤는데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n차식으로 나누면 차수가 하나 떨어집니다. n-1 이하의 나머지가 얻어지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러한 등식이 항등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x 들어갈 자리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래야 q의 정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x 들어갈 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좌변의 모습은 b가 남게 될 것이고요. 우변의 모습은 5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b를 구했네요. 자, 두 번째 x 들어갈 자리에 얘를 0으로 만드는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a 더하기 3 플러스 b입니다. a 더하기 3 플러스 b요. b는 5였죠. 자, 그 결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어야 하다 보니까 6을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a의 값도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하고 b를 구했고 그 둘을 더하는 게 여기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이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대입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다음 유형인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등식으로 보셔야 돼요. x의 항등식. x의 항등식이다 보니까 그 항등식의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자, 가조건을 봤더니 a0부터 a6까지를 더한 것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a의 0부터 a의 6까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x 대신에 1 대입한 결과, 자, 그것의 좌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우변이니까 좌변의 모습 1을 실제로 집어넣게 되면 0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0 맞죠? 자, 0이 되기 때문에 p의 값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q의 값은 납니다. a0 빼기 a1 더하기 a2, 이제 부호가 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지워지고,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군요. 따라서 q의 값은 마이너스 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는요, 짝수 번째를 구해달래요. 짝수 번째를 구하는 방법은요,
가하고 나를 동시에 이용하시면 돼요. 자, 잘 보시면요. 가하고 나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A1, A3, A5 이런 거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수 0 포함 짝수의 개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라는 식과 나라는 식을 두 개를 더한 후 그거를 2로 나누면 얻어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제로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R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라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135예요. 그러면 원래 A0부터 A6까지를 싹 더한 식이 0이었는데 그 중에 7개의 항을 더했는데 그 중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항 아닙니까? 따라서 그 모든 항의 합이 3이다 보니까 이것은 플러스 4가 돼야죠. 그래야 이것과 이것을 더한 결과가 0이 얻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1, A3, A5는 4가 돼야 되고요. 자, A0와 A6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A0는 상수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이 상수만 바라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A0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 A6은 최고체 개수인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1 나오죠. A의 제곱에 3제곱이다 보니까 1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T의 값은 0인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자,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 플러스 T의 값을 구하는 문제는 마이너스 8이 답이겠군요. 자, 5번째 유형입니다. X 플러스 Y가 2를 만족해요.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여기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런 정보도 자, X, Y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셔야겠죠.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랬습니다. 그럼 뭐 X, Y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셔야겠죠. 자, 이것을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문자를 하나로 바꿀 필요가 있죠. 따라서 Y 들어갈 자리에요. 2-X를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요식은 A, X는 그대로 두시고요. Y 들어갈 자리에 자, 2-X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할 것이고 자, 이제 Y가 소거됐다 보니까 X에 관한 항등식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X의 내림차순 정리 또는 X로 묶어서 접근해 봅시다. 자, A 보이고요. 마이너스 3 보이죠? 나머지 X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6 플러스 B 마이너스 4. 자, 이것이 0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3인 것이 확정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P를 더한 거네요. 2에서 B를 더한 것이 0이군요. 따라서 B의 값은 자,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6번 유형이에요.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3차식 주어져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군요. 이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2차 이상의 식을 만났을 때는요, 직접 나누기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x의 세제곱이 있고요. 2차식은 0이지 않습니까? 0x제곱 반드시 쓰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 a의 x 플러스 b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x가 있어야겠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면 플러스 x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면요. 여기 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그럼 a 마이너스 1의 x가 아니죠. a 플러스 1의 x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니까요. 그렇죠? 플러스 b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을 추가적으로 곱해지면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위의 식 빼기 아래 식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거는 마이너스 ax군요. 그리고 플러스에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가 되래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 자, 요 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b 값 또한 3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b를 더하는 문제는 뭐 0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해하셔야겠죠.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잘 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죠. x-1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의 반복적인 사용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조립제법을 여러 번 사용해 봅시다. 4의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요.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 봅시다. x-1을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눴다 보니까 여기 1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를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 봅시다. 그럼 나머지가 2임을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1, 4 떨어지고 곱하면 4, 더하면 5, 곱하면 5, 더하면 8이 되는군요. 자, 한번 다시 반복 적용하는 거예요. 1 쓰면 4 떨어지고 곱하면 4가 되고 더하면 9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 남아있는 개수를 잘 보시면요. 이게 4예요. 4란 얘기는 얘가 4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9, 8, 2가 각각 9, 8, 2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 그러면 10, 20에 3, 23이 답이 되어야 됨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머지 정리, 그 조립제법의 반복 적용이 x-알파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다라는 것을 알면 쉬운 문제가 되고요. 이걸 알지 못하면 계산량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는 꼭 챙겨 두셔야 합니다. 자, 유형 8번으로 가볼게요. fx 주어져 있습니다. 3차식 주어져 있고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얘기하고 있죠.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다라는 얘기는, 자, f의 x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존재하게 되는데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을 만족하는 x, 이건 이 등식은 항등식이다 보니까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1이 얻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이 1을 만족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것이 f의 마이너스 1이 1인 것은 당연한데 fx를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f의 x를 x-1로 나누면 요 몫이 아닌 또 다른 몫이 존재하겠죠. 뭐 q-라고 합시다. 그럴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r은 여기서 이 정보를 지워야 하다 보니까 x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은 결과를 구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먼저 f의 마이너스 1이 1 나왔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 미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어 봅시다.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이것이 1을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9로 확정이 되고요. f1을 구하라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2 빼기 5를 얘기하고, 자, a 대신 9를 집어넣게 되면 10에서 3을 뺐네요. 7 되는군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의 값은 7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기본이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도 나머지 정리는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9번째 유형입니다.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3이래요. fx를
자, x-4로 나눈 나머지가 13이다.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fx를 자, x-4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몫이 존재하겠죠? q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1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지금은 x-2에다가 fx를 곱했대요. x-2에 f의 x라는 또 다른 식을 x-4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몫이 있을 겁니다. 위의 몫과 달라지겠죠? 자,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 r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요 식에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x 들어갈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4를 집어넣어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r은 4를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f2입니다. 자, 4를 집어넣기 때문에 2 곱하기 f4가 되는군요. 자, f4를 찾아야 r을 구할 수 있겠죠. f4는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f4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13을 만족해야겠죠. 자, f4 13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13이 되어서 26이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5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식을 표현해 보면 fx를 x-1로 나누어요. 그럼 몫이 존재하겠죠? qx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25래요. 25를 추가적으로 쓰면 되겠죠? 자, 또한 x-2로 나눴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몫과 여기는 몫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를 q-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18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을 추가적으로 더하셔야겠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자, 이들이 주고 있는 정보는 각각 f1을 집어넣게 되면 25입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죠. 또한 f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18입니다라는 정보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요. 자,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새로운 다항식 조도에서 f의 2x-5, f의 2x-5에다가 f의 x-1을 더했습니다. 자, 두 개의 다항식의 합이 x-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몫이 q2-라고 할까요? 자, 나머지를 구하는 r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되죠. 똑같이 x 들어갈 자리에 3을 집어넣어 봅시다. x 대신에 3을 집어넣게 되면 6에서 5를 뺀 f의 1일 거고요. 3을 집어넣은 f의 4가 되겠죠. 2군요. f의 2. 즉 f의 1 플러스 f의 2가 의미하는 것이 r이 됨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단순하게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를 구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4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요. 나머지 정리 핵심은 결국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다음 유형입니다. 두 다항식 fx, gx에 대하여 fx 플러스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이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f의 x하고 자, g의 x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x-2로 나눠요. 그럼 몫이 존재하겠죠? 나머지가 1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x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게 되면 f2 플러스 g 아닙니까? 그래서 f의 2하고 g의 2를 더한 결과가 10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게 되고요. 자, fx의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을 x-2로 나눴답니다. 두 번째 식 한번 볼게요. f의 x의 제곱과 자, g의 x의 제곱을 x-2로 나누었더니 또 다른 몫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가 58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똑같이 2를 집어넣게 되면 정보가 사라지게 되고 f의 2의 제곱 더하기 g의 2의 제곱이 58을 만족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f의 x 플러스 g의 x 그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할 거고요.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 이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r이라는 것은 f의 2와 g2의 곱으로 표현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자, 문자를 살짝 치환해 볼게요. f2를 a라고 두고요. g를 b라고 둬볼까요? 두 개를 더한 게 10이고요. 자, a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이 58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a 곱하기 b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b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58이에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10이다 보니까 이건 10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42를 더해야겠죠? 따라서 a, b는 2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21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12번 유형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여 2019의 10제곱을 2018로 나누었을 때의 자,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숫자가 바뀔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019라는 이 값을 x라고 한번 치환해 봅시다. 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x의 10제곱이겠죠. x의 10제곱을 자, 2018이라는 것은 x에서 1을 뺀 거다 보니까 x-1에 값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 r 이렇게 처리된 식을 판단해 보시면 이때 나머지를 r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똑같이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1의 10제곱, 즉 좌변의 모습은 1이 될 거고요. 우변의 모습은 r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를 특정한 값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2019의 10제곱을 2018로 나눈 나머지나 2020의 10제곱을 2019로 나눈 나머지나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19 자체를 x로 치환하는 문제다 보니까 같은 결과가 얻어지겠죠. 자, 그 다음 유형이 됩니다. 다항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를 3차식이네요. 자, 1차식으로 나눈 몫이 q라고 했습니다. 나머지가 3이라고 했군요. 자, 일단 요것만 확인해 보시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가 x-2로 나눴어요. x-2로 나누게 되면 자, 몫이 qx라고 했고요.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똑같이 2를 집어넣어요. 그럼 8,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9라는 결과값은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3이 돼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이거 17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17 넘기면 자, 마이너스 14인가요? 따라서 a는 7이겠군요. a를 구했습니다. 자, 지금은 qx라는 식을 자, x-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a를 구했다 보니까 실제로 값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자, a를 집어넣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가 되죠. 얘를 실제로 나눠보면요. 몫이 주어져 있겠죠. x-2로 나누면 자, 몫이 여기 표현될 것이고요. 자,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q를 다시 한번 나눠야 돼요. 지금 q에 x라고 했고요. qx를 x-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할 때는 q에 10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됩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qx를 x-10으로 나눈 나머지는 q10을 구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q10을 구하려면 똑같이 요 주어진 식에 x 들어갈 자리에 10을 대입해 보시면 되겠군요. 자, 이 식을 대입해 보면 이쪽은 10을 집어넣은 거예요. 1000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70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자, 1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8 곱하기 Q10 더하기 3을 만족하는 항등식의 모습이다 보니까 10을 집어넣어도 만족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때 Q10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3을 넘겨야겠죠? 계산 좀 해볼까요? 930에서 9를 더하고요. 3을 빼면 6을 더하는 얘기고요. 936을 8로 나누면 돼요. 8로 나누면 되죠. 936 나누기 8 8 1은 8 13 8 1은 8 56 8 7에 56 따라서 117이 Q1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문제, 결국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째 유형이에요.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자, 여기까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자,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표현해보면 fx를 x-1로 나눈 몫이 있죠. 뭔지 모릅니다. 자, qx라고 놓고요.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했어요. 자,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식이에요. x-3으로 나누게 되면 또 다른 몫이 존재하죠. 그리고 나머지가 5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럴 때 fx를 2차 식으로 나눠 달래요. 결국은 f의 x라는 것을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게 목적이 돼요.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2차 식으로 나눴을 때는 반드시 1차 이하의 식이 얻어진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인수분해가 잘 되어서 x-3과 x-1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입니다. ax 플러스 b요.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의 첫 번째,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였죠? f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이 3입니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자, 이 식은 f x 들어갈 자리에 3을 집어넣은 결과가 5입니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똑같이 여기다가 1도 집어넣어 보고 3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봐요. 자, 1을 집어넣으면 f1이고 좌변의 모습은 3이 될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싹 다 0 되어버릴 것이고 a 더하기 b만 얻어지죠. 자, x 들어갈 자리에 이제 3도 집어넣어 봐야겠네요. 이쪽은 5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집어넣게 되면 싹 지워져 버리고 3a 플러스 b가 얻어지는군요. 자, 요것을 만족하는 a, b를 찾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보죠. 그럼 2가 될 거고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거예요. 여기서 빼면 2a가 될 거고요. 따라서 a 값도 1인 것을 확정 지을 수 있게 되고 b의 값은 당연히 2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나머지는 rx라고 했을 때요. rx는 ax 플러스 b 아닙니까? x 플러스 2가 나머지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